지금 이익이 확정이니까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요거 여기에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안녕하고. 자, 공통 매수는 30만이잖아요. 그죠? 30만, 요 문제 풀게 3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면세 비율은 뭐예요? 면세 비율은 이제 3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비율은 몇 프로냐면 얘가 지금 5억 중에 뭡니까? 면세금 1억 5천 이거잖아요. 그럼 9만 원이 그죠? 토탈에서 부인해야 되는데 예정 때 뭐예요? 5만 원을 네가 부인한 거 아니야, 이 말 5만 원은. 되겠습니다. 그죠? 한 줄이잖아요. 한 줄에 4점 준다고요. 세무일급에 4점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요거 있죠.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이 면세비를 가지고 항상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 했네요. 그죠? 다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기출된 문제는 다 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공통매입책 중에 하나. 우리 교재 가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교재에 가보면 87페이지에 보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보충이라고 돼 있죠. 보충이라 되어 있고 요거 얘기거든요. 여기 기출이 78회 된 거거든요. 그죠? 요거는 여기서 하려고 요 별도로 하는데 요거가 가끔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꼭 챙겨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 여기 뭐지? 여기 뭐 이론이 없지? 가만히 있어봐. 이론이 없나? 개념이 있을 건데 그래요. 하여튼 뭐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여기 요 규정이에요. 규정. 지금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매입세가 안본계산에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 어떤 경우냐면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했잖아요. 매입했는데 당해 과세기간에 이걸 팔았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0월 내가 7월 1일 날 샀는데 그래서 7월 한 10일쯤 샀는데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10월 10일쯤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7월 10일 날 매입했다. 그죠? 2020년도 7월 10일 날 매입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같이 쓸 거라면 뭐 하겠습니까?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하잖아요. 안분계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분계산에 그죠? 이 비율은 2020년도 그죠? 이기 비율이잖아요. 이기 면세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할 걸 안분계산 한다면 2020년도 이기 면세 비율을 알아가지고 그만큼을 부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2020년도 10월 10일 날 뭐야?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한 거예요.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았으면 뭘 끊어줍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월 10일 날 시점에 있죠. 얘는 공통으로 그죠? 매입한 저하니까 다 과세를 할 수 없고 면세 말고 있죠. 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주냐면 2020년도 이기 면세 과세 비율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10월 10일 시점에서 이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공통사용 제한은 직전 있잖아요. 작년도 거를 끊어가지고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월 10일은 단기 거는 모르니까 10월 10일 시점은 그 기간이 더 만료돼야 아니까 끊어줄 때 비율을 뭐예요? 작년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뭐예요? 그럼 여기 안분계산하는 이 비율을 뭐예요? 얘가 직접 여기 못하고 2020년도 뭐예요? 1기 그죠? 과세 비율로 끊어줬으니까 얘도 뭐예요? 그죠? 같이 매칭을 해서 매입할 때 아니고 그죠?
직전 과세 면세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매입 시점에 매입하는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로 공통 매입세가 안분 계산을 하는데, 요 경우는 당해 기간에 매입하고 당해 기간에 팔았으면 요 팔았을 때의 비율이 직전기로 하니까 요것도 예외적으로 팔았을 때는 직전기로 하고 매입기는 단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맞춰주라 이 말이에요. 요 경우에만 직전기의 면세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렵진 않고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 요거 말고 요거 기출문제 바로 볼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비율만 알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얘기 안 한 적이 있어요. 이 회차, 전 회차인가.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좀 황당스럽더라고요. 자, 볼게요. 2020년도 7월 14일 날 내가 파원에서 5천만 원짜리 별도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했어요. 그럼 500만 원 공통 매입세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이 얼마냐 하면, 자, 지금 보면 공통 매입세액이 5천만 원이에요. 500만 원.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 중에서 일부 금액은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면세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기계장치의 매입 세금 계산서 수지분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서만 조금 잘 볼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월 20일 날 샀는 이거를 어떻게 팔아버렸다 이 말이야. 이걸 9월 20일 날 팔아버렸다고요. 이 판 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어요. 하라는 게 아니니까. 팔았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면세 비율을 요걸 팔았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9월 20일이니까 팔았을 때는 얘가 9월 20일은 이기잖아요. 근데 팔았을 때 비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금액으로 요 비율이죠. 직전기가 1기잖아요. 요 과세 비율로 해서 세금 계산서 끊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공급가액은 이렇게 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거는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공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았다면 여기에 면세 비율 얼마죠? 여기 보면 이 정도 55% 그죠? 맞잖아요. 안 팔았다고 하면 이기 때 면세 비율이 얼마예요? 부인할 금액이 55%로 이렇게 해서 부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 때 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인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죠? 팔아버렸으니까 이 비율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내게 했으니까 이걸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요? 요 경우는 직전비 요거 60%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60% 1기 가지고 뭡니까? 1기 가지고 300을 뭡니까? 부인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공제할 금액은 뭐예요? 그죠? 1기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00을 치고 어떻게 돼요? 300을 딱 치고, 500을 치고 어떻게 돼요? 비율을, 요 경우는, 요 비율로 하지 말고 뭔가, 그죠? 요 비율을 집어여가지고 해서 300을 부인되게끔, 그죠? 그렇게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득점을 주겠다는 거죠. 이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요걸로 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요 비율로 거기에 500 쳐가지고 요걸로 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례 예외 규정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지금 몇 회죠, 이게? 78회잖아요. 78회인데 이제 2년이 됐어요, 올해. 그죠? 나올 때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요까지 특례 규정까지 세무일급은 건드리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납부세액제 계산 보겠습니다. 납부세액제 계산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후관리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분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 기간에
면세 비율이 청감이 되었다면 그걸 녹여가지고, 그죠? 반영하겠다는 개념이에요. 납부수익자 계산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원래부터 안분계산의 사후관리니까 안분계산 했던 대상 자산이어야 되고, 안분계산 안 했다면 납부수익자 계산 없어요. 여기가 존재해야지 나타나는 거라고. 두 번째, 사후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원재료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통 매입 원재료 같으면 집어여가지고 만들어져가 팔려나가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한정하는데요. 그게 뭐죠?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토지랄지 원재료 재고 이런 것들은요,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하는 거니까 토지, 그래서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납부수익 재계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아예 안 되고, 토지 매입은 뭐예요? 면세인데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재고자산은 공통 그죠 원재료 매입에서 공통매입세가 안무계산을 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 그냥 삼각자산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트럭 있잖아요. 트럭.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통조림하고 뭐 과일하고 이렇게 트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 안무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면세비율이 정감에 따르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세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해야지 계산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유의적인 변화율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5% 이상이 뭐예요? 알아야 될 점, 증감이에요. 증감. 증감이란 말은 뭐냐면 5% 이상이 플러스 될 수, 면세비율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면세비율이 그 이후에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할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뭔가 세금을 더 내는 거고, 그 이후 기간에 면세비율이 줄고 과세비율이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뭐야? 그죠? 납부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좋은 점이 플러스 되면 뭐야? 더해서 내고 마이너스 되면요 깎아서 낸다, 그죠? 덜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명쾌할 것 같아요. 면세비율이 높으면 부인할 금액이 많아지니까 낼 게 더 많은 거고, 면세비율이 줄면 관세비율이 높으니까 공제받을 게 많으니까 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는데요. 시험에 대부분 플러스만 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증감이라는 걸 꼭 강조합니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납부수익 재계산하나요? 그죠?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좀 한 10분만 더 있으면 딱 하겠는데, 애매하네. 납부수익 재계산은 이렇게 해요. 자, 해당 있죠. 공통매입세액에서 그 이후 기간에 있죠. 그 해당 요건에 만족하면 납부수익 재계산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곱하기. 원래 공통매입세액 있잖아요. 1 곱하기 뭐라고 합니까? 체감률. 우리 간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체감률. 건물 구축물은 5%. 기타 자산은 25%. 그래서 얘는 건물 구축물은 10년. 얘는 그죠? 2년을 한도로 해서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 재계산을 천년만에 할 건 아니잖아요. 요 기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10년, 2년 요 안에 하면 끝나요. 왜 끝나냐면요,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체감률이 25%가 되고, 경과된 4년이면 경과된 과세기간 4과세기간 지나면 뭐예요? 25% 곱하기 4하면요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이면 1 빼기 1은 뭐예요?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액이 뭐 계산할 게 없지.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소멸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증감된 면세비율이잖아요. 증감된 면세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증감된 면세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 과세기간이 아니에요. 왜 정기 과세기간이 아니냐면 그 5% 미만이 안 되면 납부세액 재계산 안 하잖아요. 5% 이상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이란 말은 그 효과를 반영한 있죠. 직전, 즉 납부세액 재계산을 반영한, 그죠? 최종적으로 반영한 과세기간을 얘기해요. 바로 전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예제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2020년도 1기 때 뭐예요? 우리가
공통 매입 자산은 매입자 안부 계산을 했어요. 안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공통 매입세금 100만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볼게요. 2020년도 1기 때는 과세 면세. 자, 과세는 여기 5억이었고 5억이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는 50%잖아요. 안부 계산 할게요.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부인했습니까? 50%에서 50만 원 뭡니까? 이게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안부 계산 했다. 그죠? 여기 처음이에요. 스타트 딱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 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간을 적어볼게요. 2020년도 2기 때 2021년도 1기 2021년도 2기 2020년도 1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요 4억에서 6억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7억이 되고 여기는 3억이 된 거예요. 아니 4.1억이 된 거예요. 4.1억이 되고 얘는 5.9억이 된 거예요. 얘가 7억이 되고 얘는 3억이 된 거예요. 3억이 되고 7억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60%, 얘는요 59%, 얘는 30%, 얘는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납부세액 재계산 이것대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감가상각 자산 안부 계산 했었죠. 그리고 차량이라고 가정하니까 감가상각 맞죠? 우리가 처음에서 면세 비율 얼마 증가했습니까? 5% 이상 증가했죠. 그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50만 원 부인했었는데 60%라면 얼마 부인했겠습니까? 60%라면 60만 원 부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하면 돼요? 10만 원을 더 부인하면 되죠. 그런데 체감률 때문에 25%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25% 빼면 7만 5천이 부인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뭐예요? 그냥 여기에 그 산식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뭡니까? 곱하기 1 빼기 체감률은 25%잖아요. 내가 지금 계산하려는 거 빼고 취득부터 경과된 게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과된 거는 지금 현재 60%에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10%가 되잖아요. 10%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금액이 7만 5천이 되는 거예요. 더 추가적 부인한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죠? 면세 비율의 증감이 뭐예요? 5% 이상 차이 나지 않잖아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100만 원 되겠습니다.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뭡니까? 경감률이 여기 하나, 둘, 3기수잖아요. 3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면세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30%잖아요. 30%.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아니라고요. 요거는 지금 이 효과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29% 떨어진 겁니까? 아니라고. 요거는 반영 안 했으니까 뭡니까? 반영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뭐야? 요렇게 들어가야 되지. 요걸 아냐 이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럼 요거 금액이 7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7만 5천 원만큼이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세금을 뭔가 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드디어 4년이 되어가지고 0이 되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됐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직전 과세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납부세액 재계산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있죠.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얘를 풀 수 있어요. 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얘 한번 여러분들 입력 4점짜리인데 58인데 안 버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만 할 줄 알면 어렵지 않게 하고 한 문제만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가장 이제까지 중에서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원래는 면세 비율의 정감이 뭐예요? 뭐 얼마다 나와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증감된 비율만 때리라 이 말이죠. 금액을 짓지 말고 몇 프로만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기계장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아, 이거 가만있어 봐. 날짜 바꾼 거 없나? 잠깐만.
납부세액 재계산. 요거 가지고 할게요. 거기는 안 받고 여기 날짜를 제가 바꿔놨어요. 문제지에는. 그죠? 올해 문제 좀 바꿔놨어요. 여기 문제지 48페이지 있죠? 여기는 예전 거고 지금은 날짜를 좀 올해 걸로 좀 바꿔놨으니까 올해로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게요. 자, 지금 보면 한번 보죠. 자, 기계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다음 재를 이용해서 그죠? 공통매입세액,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사용에 대한 내역이 있고 면세비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계장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언제 취득했나요? 2019년도 1기. 그러니까 여기 1기니까 이때 기계는 뭐예요? 기계장치 취득했죠, 그죠? 기계는 이때 취득했죠. 그러면 이때 안분계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취득해서 안분계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 기회에 납부세액 재계산을 했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안분계산 했어요, 여기서? 여기 합니까? 안 했습니까? 1% 지나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났으면요? 3%가 변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지. 4%니까 5% 안 되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는요, 4%지만 얘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고 얘랑 있죠. 최종적으로 요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이렇게 하면 8%가 되겠습니다. 8%가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제 8%고, 그 다음에 건물은요, 요때 취득했어요. 요때 취득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15% 안분계산 했고, 여기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3%니까. 여기서는요, 요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얘는 몇 프로가 됩니까? 7%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면세 얼마다